(1-8) 입니다. 여기서는요, 함수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식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요. vertical, horizontal translation 이 모든 거를요, 종합적으로 붙여서 써놓은 겁니다. 저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A 값이 의미하는 바는 vertical이죠. 자, 이게 스트레치인지 컴프레션인지는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자, 아무튼 K 값은 뭡니까? 이건 horizontal이죠. 자, 여기서 D값은요, X축으로의 이동이고요. C값은 Y축으로의 이동입니다. 저희가 이거 하나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모든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부분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교과서에 있는 예를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Y는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여기에 루트를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2x 플러스 8을 쓰고 마이너스 1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요. 마이너스라는 걸 통해서 x축으로 대칭됐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3의 의미는요, vertical stretch를 의미하고요. 자, 마이너스 1은요, 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y축으로 한 칸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요 안입니다. 자, 이거를요, 앞에 있는 숫자 2가 horizontal compression이라고 하고 8만큼 뭐 x축으로 뭐 이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x 앞에 있는 개수 있죠? 쟤를 앞으로 꺼냅니다. 자, 그리고 뒤에를요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이제 이러면 말이 됩니다. 자, 2가 뭐예요? horizontal compression을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x축으로는요 4만큼 왼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저희가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뭡니까? X축으로의 이동과 그리고 horizontal stretch가 붙어 있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X 앞에 있는 개수를 앞으로 뽑아낸다는 거. 자, 그것만 조심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문제를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여기에 쓰여있는 식에서요, A, B, C, D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는요, 뭘까요? vertical stretch겠죠? 팩터는 5가 될 거고요. 자, B번은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의미하고요. 자, C번의 숫자 3은요, 얘는요, horizontal인데, 숫자가 3이 나왔으니까 스케일 팩터는 3분의 1이 될 거고요. 얘는 compression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이요, 마이너스 2는요, X축으로 오른쪽으로요. 그러니까 2만큼 이동할 거고, 알파벳 E에 해당하는 4는요, Y축으로 위쪽으로요. 4칸 이동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밑에다가요, A, B, C, D, E 하고 이렇게 옆에다 뭐 써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1번에서 풀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건데, 2번 문제에서도 같은 걸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밑에 써놓은 걸로 2번 문제를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어떤 함수 fx가 있고요. 그 한 점이 1,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fx 함수가 보이시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변해갈 거예요. 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요. f의 3x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3의 의미는 뭘까요? 얘 같은 경우는 horizontal compression이 되겠죠. 자, 그리고 스케일 팩터를 구해야 될 거예요. 얼마입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자, 호리존탈 같은 경우는요, x값이 변하는 거고, 버티컬 같은 경우는 y값이 변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앞에서 많이 했었죠? 자, 이제 이 1,1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겁니다. x값이 변하는 거니까 원래 x의 1이 오고요. 거기에 스케일 팩터 3분의 1을 곱하고요. 자, y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3분의 1,1이 나오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3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자, 스케일 팩터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1의 의미가 여기서는 y축으로의 대칭을 의미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1에다 그냥 곱하기 마이너스 1만 하고 역시 y값은 변화가 없으니까 1을 씁니다. 자, 정리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1이 되겠죠. 자, 이제요, 앞에다 5가 붙었어요. 이 5의 의미는 뭡니까? 얘는요, vertical stretch죠. 일단 5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스케일 팩터가 5라는 거예요. 자, x값은 변하지 않고 y값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은 그대로 써주고요. 여기에 1에다가 곱하기 5를 해준다는 얘기죠. 한 번 더 써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5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보시면 요거의 의미는요, x쪽으로 플러스 2고요. 얘는요, y쪽으로 플러스 4라는 얘기잖아요.
정리를 할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플러스 2 해줘야 되죠? 자, y값 같은 경우는 5에다가 플러스 4를 해주고요. 자, 여기가 3분의 5가 나오고 y값은 9가 나오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함수 y는 fx가요. a, b, c 이렇게 모양이 바뀌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지 저희한테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는요. fx라고 하는 함수에 제일 먼저 뭐를 해줬습니까? 버티컬 스트레치를 해준 거죠. 얼마로요? 자, 팩터는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y축으로 1만큼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쵸? 자, 1유닛을 뭐 할 거죠? 다운할 겁니다. 자, B번을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요. 트랜스레이션 해야 되겠네요. 자, 이 유닛을 어떻게 하죠?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유닛을요. 업해야 되겠네요. 자, C번을 보면 앞에 2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얘는 호리즌틀이겠죠? 그리고 컴프레션이고요. 팩터가 어떻게 되나요? 얘는 K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트랜슬레이션 해야 되죠. 얼만큼을? 5유닛을. 자, 오른쪽, 왼쪽, 위아래 뭘까요? 자, 이거는 Y축에 대한 움직이죠? 다운이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D번입니다. 얘는요, 아까보다 쓸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 마이너스부터 볼게요.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X축으로 대칭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X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플렉션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나요? 자, 여기 앞에 2분의 1입니다. 자, 얘는요, 지금 2분의 1이니까 호리젠틀 스트레치가 되겠고 팩터는 2가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의 의미는요, Y축으로요, 마이너스 이만큼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레이션이 되겠죠? 자, 이번에 2번입니다. 자, 뭐부터 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버티컬 컴프레션이죠. 그쵸? 자, 팩터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요렇게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트랜슬레이션 하면 되겠죠? 자, 처음 트랜슬레이션은요 3유닛이고요 왼쪽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1유닛을 업해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는 숫자가 4니까 얘는 버티컬 스트레치가 되겠죠? 팩터는 4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라는 수치를 보면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플렉션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이너스 4는요. Y축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이죠. 너무 많이 써서 힘든 것 같으네요. 자, 일단 4번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번 문제는요.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손으로 그리면 정확성이 떨어져서요. 데스모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요. 모함수 위에 한 점을 저희가 찾아가면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요. 자, A번입니다. 보시면 Y는 X제곱이에요. 옆에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죠? 자, 이거에 한 점을 찾을 건데, 자, 보시면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인가요? 1,1이죠. 자, 이제 그래프가 Y는 3X제곱으로 되면 1,1이라는 저 자리가 어디로 변하는지 저희가 알아볼 거예요. 자, 3이라는 거는요. 버티컬 스트레치입니다. 그쵸? 그리고 팩터는 3이고요. 자, 버티컬 같은 경우는 X값은 가만히 있고 Y값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은 그대로 있고요. 1에다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1,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이 자리는요. 1,3이면 아마 여기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요. 자, 이 말의 의미는 X축으로 오른쪽으로 2칸, Y쪽은 위로 한 칸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다시 얘기하면 1에다가는 플러스 2를 해주고요. 3에다가는 플러스 1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3,4가 나올 겁니다. 자, 3,4면은 여기겠네요. 자, 저희가 그래프를 그리고 이 점 위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숫자 3을 넣었습니다.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초록색에서 저희가 원하는 그 한 자리 왔습니다. 기분 되게 좋네요. 자, 두 번째 거요. 자, 역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옆에 지금 보라색으로 그려졌는데 역시 저희가 점 찍어 놓은 그 자리를 찾아간 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이거 그림 그리라고 되게 많이 요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림 그리면서 되게 애들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데스모스를 이용해서 저희는 이렇게 그려봤고,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한 점을 쫓아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루트 X예요. 자, 여기 그래프 보시면 저 요 점을 쫓아갈 겁니다. 역시 1,1인 거 보이시죠? 자, 여기다 1,1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의 의미는 뭔가요? horizontal compression이 되겠죠. 스케일 팩터 얼마 나오나요? 3분의 1 나오죠? 자, 팩터가 3분의 1이니까 그럼 1에다가 3분의 1 곱하고요. 뒤에 1은 그대로 올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1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1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보면 x쪽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쪽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이동이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해주고요. x값이고요. y값은 1 마이너스 4 해주면 되겠죠.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3분의 4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자, 이제 점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자, 3분의 1,1이 있는데 3분의 1,1이면 뭐 한 요 정도 나올까요? 자, 대충 요 정도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3분의 1,1이니까 뭐 그것도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4면은 여기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보이시나요? 저희가 찍었던 점 여기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세 번째 그래프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겠죠. 역시 저희 찍은데 지나갔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도 A 값이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겠죠? 저희 아까 점 찍었던 데가 여긴데 잘 안 보이죠? 그래도 아무튼 여기를 지나가는 게 저희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B번을 마치고요. 자, 한번 C번 해볼까요? 자, Y는 X분의 1이니까요. 리시프로컬 펑션이고 역시 이 자리요. 1,1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보시면은요. 얘가 원래 2 곱하기 X분의 1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저 2는요. 버티컬 스트레치고요. 팩터가 2가 되는 겁니다. 자, 버티컬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y값이 바뀐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1은 그대로 가고요. 1 곱하기 2에서 얼마가 나오나요? 1,2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그냥 y에다가 마이너스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처음에 1 가고요. 두 번째요. 2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줘서 1,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거 보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얘가 x축으로 이동하는 거고 여기는 y축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한다는 얘기니까 1 플러스 1이고요. y축으로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 해주는 거죠. 자, 어떻게 되냐면 2,1이 나오겠네요. 자, 아까 파란색으로 찍으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 빨간색으로 찍어보려고요. 자, 처음에 여기 1,1 자리 맞습니다. 두 번째 1,2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여기를 지나가겠죠. 자, 여기다 두 번째라고 쓸까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2니까 여기겠네요. 여기 세 번째요. 자, 마지막은 2,1입니다. 자, 여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저희가 원하는 데 지나갔죠? 자, 세 번째 거 갑니다. 역시 저희가 원하는 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 가겠습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이상하지만 아무튼 이렇게요. 저희가 원하는 지점 다 찾아갔습니다. D번입니다. 자, 절대값 함수고요. 여기 역시 1,1을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이고요. 자, 두 번째 거 보면 2분의 1이 저게 뭐를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호리존틀이고요. 스트레치입니다. 그럼 얘는 스케일 팩터가 2가 되니까 x쪽에다가만 2를 곱해주면 되겠죠? 1 곱하기 2 하고요. y는 그대로 가고요. 자, 그래서 2,1입니다.
자, 세 번째 거 보시면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바뀝니까? 이건 y값이 바뀌는 거죠. 전체 앞에 있는 거 이건 버티컬의 의미니까요. 자, y값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는 그대로 오고요. 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줘서 2,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x쪽으로는 얼만큼, y쪽으로는 이만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써볼까요? x쪽으로는 2에다 마이너스 3 해줘야 되죠?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줄 거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부터 찾을 거예요. 자, 얘가 지금 우리 첫 번째였고요. 2, 1이니까 여기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2,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세 번째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2를 넣으면 마음에 드시죠? 자, 세 번째 거 갑니다. 역시 저희 잘 찾고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겁니다. 그래프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5번을 마치고요. 자, 6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함수의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A번입니다. 원래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요. 호리젠털 스트레치고요. 팩터는 얼마가 나옵니까? 3이 나오죠. 자, 그래서 y는 f의 3분의 1 x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다음에는요. 플러스 4가 있으니까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트랜슬레이션인데 왼쪽으로 4개만큼 이동해야 되겠죠? 4개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y는 이제 원래 모습이요. 3분의 1에 x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B번입니다. 역시 y는 fx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부터 처리할 거예요. 첫 번째요. 그러니까 얘는 리플렉션이 되는 거고요. 누구에 대해서요? x축에 대해서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바뀌겠죠? y는 마이너스 fx로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요. vertical stretch가 됩니다. 팩터는 3이 되고요. y는 마이너스 3fx가 되겠죠. 자, 이제 이거 2에 대해서 할 겁니다. horizontal compression이 되고요. 팩터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3f 괄호 열고요. 이 x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이제요. 마이너스 1을 처리할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트랜슬레이션을 할 거고요. 1유닛을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자, 이거 1 이렇게 쓸까요?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f 괄호 열고 다시 2에 x 마이너스 1까지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역시 트랜슬레이션을 할 겁니다. 3유닛을 어디로요? 아래로요. 그래서 이제 원래 모습이 나오겠죠. 자, C번입니다. 역시 y는 fx가 있는데, 자, 얘가 어떻게 바뀝니까? vertical stretch고요. 그쵸? 그 다음에 팩터는 2가 됩니다. 그러면 y는 2fx까지 됐네요. 자, 이제요.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그러면 리플렉션이 되겠죠? 누구에 대해서요? y축에 대해서요. 자, 이제 y는 2f 괄호 열고 마이너스 x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3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자, 3유닛을 오른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럼 y는 2f하고 마이너스 이제 x 마이너스 3까지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트랜슬레이션 1유닛을 업하겠죠. 그래서 원래 모습이 나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도메인하고 레인지를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원래 함수는 y는 x제곱이고요. x제곱이니까 2차 함수는 도메인이 모두 실수가 되는 건 아실 거예요. 자, 이제 레인지만 구하면 되는데 사실 2차 함수에서 레인지는요. 꼭지점의 좌표에 따라서 요거를 중심으로 위인지 아래인지만 사실 저희가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을 그리지 않고 꼭지점에 잡혀요. 원래 0,0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는요. X쪽으로 이만큼, Y쪽으로 이만큼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0에다가요. 플러스 2 해줄 거고 Y 같은 경우는 0에다가 플러스 3을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2,3이 나오고 저희가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2,3인 지점이면 한 요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럼 도메인은요. 자, X는 실수 전체이고요. 자, 레인지가 문제인 거잖아요. 자, 레인지는 Y는 실수이기는 하지만 자, 요거보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아까 구했던 요 3을 기준으로요. 자, Y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B번도 가겠습니다. 원래 0,0입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요. 이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0,0은 대칭이 돼도 변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4분의 1 이걸 처리할 건데 이 4분의 1의 의미가 호리젠털 스트레치잖아요. 자, 그러면 팩터가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오죠. 자, 호리존탈 같은 경우는 X값만 변하고 Y값은 변하지 않았었어요. 자, 그럼 0 곱하기 4고요. Y는 그대로 써줄 거예요. 자, 역시 뭐가 나오나요? 0,0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기 2라고 2를 해줄 건데 이 얘기는 X축으로는 마이너스 1이고요. Y축으로는 2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자, 결론적으로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2가 나오네요. 자, 그래프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생긴 게 되겠죠. 자, 도메인은 옆에 똑같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자, 레인지만 써보면 Y 실수 맞고요. 하나 더 붙겠죠. 자, Y는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10번입니다. 0,0 역시 넣을 거고요. 자, 버티컬 컴프레션이고 팩터는 얼마인가요? 2분의 1입니다. 지금 요거 쓴 겁니다. 그러면 Y값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0은 그대로 두고요. 0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역시 0,0이 나옵니다. 제가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원래 위에 거는요. 원래 요게 지금 X제곱이에요. 자, 요런 모양이라고 하면 이제 0.5가 붙어가지고 그래프가 조금 더 옆으로 폭이 넓은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이제 이 숫자 3을 가져올 겁니다.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쟤는 호리존털 컴프레션이죠. 자, 그러면서 팩터는 3분의 1을 갖습니다. 자, 호리존털의 경우에는 Y값은 변화가 없고요. X값만 변화가 있잖아요. 물론 뭐 0이기 때문에 곱하나 마나이지만 그래도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역시 0,0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X축으로는 4만큼, Y축으로는 1만큼 위아래로 움직일 거죠. 자, 그러니까 X축은요, 0 플러스 4가 나올 거고요. Y축은요, 0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가 나옵니까? 4,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저희 아까 도메인 안 하기로 했었죠? 자, 레인지만 써보면 실수고요. 자,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그래프가 4, 마이너스 1이니까 저희 Y값만 볼 거잖아요.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제가 답지하고 비교해보면 답지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답지하고 비교해봐가지고 답이 다르면 저도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내가 뭘 틀렸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암튼 답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8번입니다. 자, 역시 도메인하고 레인지 구하는 건데 이번엔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사실 저는요, ABC 보면은 바로 도메인하고 레인지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일단 이번에는 그림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버티컬하고 호리존털에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트랜슬레이션만 하면 됩니다. 그쵸? X축으로 1, Y축으로 플러스 4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요, X축으로 하나, Y축으로 4개 움직여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애가 그려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도메인 바로 나오죠? 도메인 어떻게 되나요? 뭐 X 실수고요. 자, 요 점에서부터 X 값이니까요. 자,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레인지 볼게요. 자, Y 실수고요.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Y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되겠죠? 자, 보시면 위에 있는 숫자 그대로 온 것 뿐입니다. 자, B번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일단 기본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호리존털 스트레치가 되겠죠. 자, 호리존털 스트레치는 Y축에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니까 아마 밑으로 좀 이렇게 올 것 같아요. 그쵸? 자, 이제요 마지막으로 트랜슬레이션을 할 거예요. X쪽으로 얼만큼요? 마이너스 4만큼, Y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자, 이 그래프를 옮겨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얘예요. 빨간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자, X쪽으로 어떻게 해요? 4개요. 자, Y쪽으로 몇 개요? 마이너스 3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완만한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제 저희 도메인하고 레인지 쓸 수 있어요. 자, 도메인은요. X 실수고, 자, 또 뭐가 있나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레인지는요. Y 실수에다가, 자, 아까 요 점이 몇이었어요?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3이었었잖아요. 자, Y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제가 마이너스 2를 한 번에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라는 의미는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인데, 2가 들어갔으니까 얘가 스트레치가 됩니다. 자, 스트레치는 무슨 얘기죠? X축에서부터 좀 멀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멀어지게, 아까보다는 폭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요, 여기 보면, 호리존탈 값 보이는데, 마이너스가 보이죠? 자, 얘는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번엔 요렇게 이 정도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트랜슬레이션을 할 건데 X쪽으로는 얼마? 2개, Y쪽으로는 1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X쪽으로 몇 개요? 하나, 둘, 그리고 Y쪽으로 하나. 자, 그래프가 좀 폭이 넓게 그려야 되니까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메인 제가 이만큼 써놨어요. 자, 도메인이 X값이잖아요. 여기서부터 기준에서 보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2보다는 어때요?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는요. 아까 여기가 1이었었잖아요. Y는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절대값 함수고요. 역시 도메인하고 레인지 구할 건데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에 X는 실수 전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X는 따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은 그냥 실수 전체라고 하고 레인지부터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A번에 보면 앞에 숫자 2가 보이시죠? 자, 이거 뭔가요? 이거 버티컬 스트레치입니다. 자, 버티컬 스트레치의 의미가 뭐예요? X축에서부터 더 멀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2배가 됐으니까 뭐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하라고 되어 있어요? 3칸 이동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요. X축으로 3칸 한 요 정도라고 할게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제 보면 레인지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Y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더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B번입니다. 뭔가 되게 복잡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보면 처음에 4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요, 버티컬 스트레치니까 X축에서 아주 많이 멀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좁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숫자 2가 보이시죠? 이 숫자 2는요, 호리존탈 컴프레션이잖아요. 그러니까 Y축으로 더 닿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조금 전보다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좁은 형태가 되겠죠. 이 정도 될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그래프가 X쪽으로 한 칸, Y쪽으로는 얼만큼요? 마이너스 2.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아주 좁습니다. 자, 이 정도 형태로 그려볼게요. 요 점에서 좌표를 뭐로 보면 되나요? 1, 마이너스 2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 레인지 값을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되는 거예요? Y는 크면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해줬고요. 이제 마지막 10번입니다. 저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 2분의 1 한 번에 갈 거예요. 일단은 X축에 대해서 뒤집어졌고요. 그리고 이게 vertical compression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축으로 더 가까운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 정도 된다고 할까요? 자, 이제요 여기 나오는 숫자 3을 볼 겁니다. 자, 이거 뭔가요? horizontal compression이 되겠죠. compression은 Y축으로 더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Y축으로 더 붙어야 되니까
뭐 이 정도 된다고 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X축으로 얼만큼? 2개, Y축으로 몇 개? 플러스 4만큼. 자, 다시요. X축으로 2개고요. Y축으로 플러스 4. 자,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이 연두색이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4가 나오죠? 이제 마지막으로 레인지 써줘야 되는데 4보다 작아야 되네요. Y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해서요. 9번까지 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Y는 X분의 1이 있고요. 자, 이게 A, B, C, D, E, F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오는 건지 지금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트랜슬레이션이면 T만 쓸게요. 자, A번 같은 경우는 X-2잖아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X축으로의 움직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X축으로 움직일 거예요. 트랜슬레이션 하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얼마큼 하면 되나요? 자, 2칸이요. 자, 2개의 유닛만 움직이면 되죠. 자, B번 같은 경우는 역시 트랜슬레이션을 할 건데 어디로요? 자, 위로요. 몇 칸이요? 2칸이요. 자, C번 볼게요. 앞에 0.5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자, 이거 뭔가요? 버티컬 컴프레션이죠? 그러니까 버티컬 컴프레션이고 자, 팩터는 얼마예요? 0.5입니다. 자, D번은 10번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위에 올라가서 붙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2 곱하기 x분의 1이요. 자,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되냐. 버티컬 스트레치가 될 거고요. 자, 팩터 얼마 나올까요? 2가 나오겠죠. 자, 2번입니다. 자, 아래 숫자 2가 보이시죠? 얘는요. horizontal compression이고요. 자, 팩터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k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입니다. 자, f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마이너스가 말입니다. 함수 전체에 앞에 붙었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플렉션인데 어디에 대해서 리플렉션이냐면 x 엑시스에 대해서 리플렉션입니다. 그쵸? 그런데요,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도 써도 될 것 같아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요. 그쵸? 그러면 리플렉션인데 여기는 어디예요? y 엑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답이 2개가 나오지 않나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처음엔 제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로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얘가 x축에서 대칭이면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얘도요. x축이니까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번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걸 제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 친구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여기로 가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 친구도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나오고요. 자, 결국 보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든 이 리시프로컬 펑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얘기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마쳤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이거 스케치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자, fx는 x제곱이니까 지금 오른쪽에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gx를 갈 건데 얘를 보시면 얘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희 앞에서도 설명했었어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x 앞에 있는 숫자 2를 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x 플러스 3의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점을 몇 개를 찍어 보자고요. 보시면 여기가 1,1이고 여기도 1,1이잖아요. 아니죠. 여기는 마이너스 1,1이죠. 제가 한번 쓸까요? 1,1이 있고요. 마이너스 1,1이 있는데 자, 얘는요. 버티컬 컴프레션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y값은 변함없고 x값만 변화했다 그랬었죠? 자, 그럼 스케일 팩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곱해서 해주면 1 곱하기 2분의 1 해주고 1은 그대로 오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 하고 1은 그대로 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 나오겠죠. 자, 찍으면 이렇게요. 자, 여기를 지나가는 아마 그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제가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오른쪽에 지금 초록색으로 그려진 게 저희가 지금 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돼요?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요? 마이너스 3만큼요. 자, 이제 여기서 3칸을 이동을 할 건데 보시면 얘가요. 2칸이 1칸입니다. 그러니까 2칸이 돼야지 1만큼의 사이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가 여기서 3칸을 간다는 얘기는 6개를 가야 되겠죠. 자, 한 점은 여기에 존재할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6개를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갈 것 같으네요.
자,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가 될 겁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지금요, 여기에 보라색으로 그려준 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까지 해보니까 이제요, 함수 이동은 아주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그려본 적은 없거든요. 대략적으로만 그리고 맨날 입으로만 설명을 했었는데 하도 많이 그려갖고 이제는 제가 막 자신이 붙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 아직 몇 문제 더 남았으니까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요. 오른쪽에 지금 루트 x는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바뀝니까? 마이너스 3 앞으로 나오고요. 자, 괄호 열고 여기서 x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바뀔 거예요. 자, 여기다 루트까지 씌워주면 좀 더 알아보기 쉬울까요? 자, 마이너스가 들어갔으니까 누군가요? x축일까요? y축일까요? 이거는 호리즌탈이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3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얘는요. 호리즌탈 컴프레션이 되는 거고 3분의 1이 되겠죠? 팩터가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0은 뭐 어차피 그대로 있을 거니까 저희 요거 가지고 하죠. 1,1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1,1이 있는데요. x값만 바뀔 거니까 1 곱하기 3분의 1, 1은 그냥 오고 그래서 얼마요? 3분의 1,1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아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x값의 부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처음부터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했어도 되는데 자, 아무튼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y가 1이니까 요 정도에서 올 것 같죠? 자, 이거를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그려졌죠? 저희 아까 점 찍은데 확실하게 지나갔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플러스 4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트랜슬레이션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어디요? X축으로요. 4칸이요. 자, 4칸을 레프트로 가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요. 4칸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4칸 가기가 만만치 않네요. 뭐 요 정도까지 거의 끝까지 가져야 되네요. 그쵸? 자, 얘도요. 4칸 가면 여기고요. 아마 잘 안 보이기는 해도 뭐 이쪽에서 이런 모양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저희가 그렸던 거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요. 12번도 마쳤고요. 13번도 비슷한 문제인 것 같으네요. 자, 13번 문제요. 절대값 x입니다. 역시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얘가 바뀌어야 되죠? 이젠 보기만 하면 막 저절로 떠오르지 않아요? 자, 4 나오고 여기 x 플러스 2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만 해놔도 마음이 안 놓이시면 옆에다가 이렇게 절대값 표시해주면 자, y는 여기까지 해줘볼까요? 훨씬 더 보기 편하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4라는 얘기는요. horizontal compression이고요. 자, 이 얘기는 y축으로 좀 어떻게 돼야 돼요? 좀 붙어주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역시 이 자리를 갖고 할게요. 하나는 1,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1이잖아요. 1,1 마이너스 1,1이 있습니다. 자, 호리존탈 팩터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4분의 1이네요. 자, 그럼 얘가 1 곱하기 4분의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4분의 1이고요. 그리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뭐 이 정도 될까요? 폭이 아무튼 되게 좁아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죠? 자, 이렇게 모습이 나올 거고 제가 이거 그려보면 자, 오른쪽에 지금 초록색으로 그려졌는데 저희가 찍은 점에 거의 근접했죠? 자, 이제요. 플러스 2의 의미가 뭡니까? X축으로요. 2칸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에서부터 그럼 왼쪽으로 2칸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렵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리고 요 점을 지나는 그러한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보라색으로 멋지게 그려졌죠? 진짜 이제 이거 선수된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만하고 싶네요. 그쵸? 자, 14번 문제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저혈압, 고혈압 둘 다 위험한데요. 의사가 인덱스 P를 이용해서 정상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측정한다고 합니다. 자, 방정식은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예요. P 인덱스 D, 얘는요, 절대값 P-P 바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P는요, 개인의 심장 혈압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정상 혈압 120을 가지고 문제를 풀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절대값 함수 그리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딸랑 아무것도 없이 120만 주면 마음이 좀 불편하죠. 뭐 그럴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P가 13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PD는 얼마가 나올까요?
절대값 130 마이너스 120이면 얼마예요? 10이 나오네요. 됐죠? 다시요. P가 이번엔 110입니다. 자, 그러면 PD는 110 마이너스 120 하면 원래는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되는데 절대값이니까 역시 10이 나오겠죠. 저희 요만큼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자, 여기가 121 때 0 나왔고요. 그쵸? 131 때 10이요? 여기요. 자, 111 때도 10이 나옵니다. 자,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답지하고 비교해보시면 답지는 되게 뾰족하고 저는 되게 넓거든요. 그런데 이거 상관없습니다. 답지하고 저하고 이 x값하고 y값 놓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저도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을 마쳤습니다. 15번입니다. 자, 바벳이라는 친구가 카약을 타고 여행을 할 거래요. 자, 이 타임, 스피드, 디스턴스 이 그래프를 사용할 거고요. 첫날 이 친구가요, 20km를 가로질러서 갈 건데, 그때 사용하는 공식은요, TS는 S분의 20이다. 자, 첫날 20km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스피드는 뭐 본인이 어떤 스피드를 낼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S라고 두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첫날이고요. 자, 둘째 날은 이 친구가 15km를 갈 거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잔잔한 물결을 가면 그냥 S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강이에요. 자,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배가 이거 배입니다. 자, 배도 이쪽 방향으로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km에 20km per hour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물의 유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속이 만약에 5km per hour이에요.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갈 때 나는 20km per hour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지만 강물의 유속을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5를 해줘서 내가 25의 효과를 얻습니다. 자, 역으로요. 내가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럼 나는 열심히 20으로 가고 있지만 강물은 반대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간다고요. 그 마이너스 5만큼 해줘서 15밖에 효과를 못 내거든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15km를 갈 건데 여기는 그 유속이 3km가 있대요. 시간당 3km의 그 속력으로 물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S-3을 해주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거를 저희한테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뭐 그래프 그리는 거 쉽죠? 그렇지만 이 그래프는 제가 그리기 너무 어려워서 저 이거 데스모스 사용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파란색 그래프는요. X분의 1 그래프입니다. 자, Y는 자, 이제 제가 S분의 20짜리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초록색으로 그린 게 요게요. Y는 S분의 20입니다. 자, 그래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이 보라색으로 그려진 거 있죠? 자, 얘가요. Y는 S-3분의 15입니다. 뭐 이 그래프를 보고 뭐 저희가 뭐 상황이 어떤지 읽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으니까 저희 데스모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프 그려봤습니다. 16번입니다. 자, gx는 루트 x라는 함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3번 저희가 변형을 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는 제가 루트 x 지금 그림을 그려놨고요. 자, 첫 번째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y는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마이너스 x요. 자, 두 번째 버티컬 스트레치가 팩터가 3이라고 했으니까 y는 앞에 3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x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랜슬레이션 할 건데 5개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죠. 자, 쓰면 y는 3 루트 자, 마이너스하고 가로 엽니다. x 그리고 여기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5 나와야 되고 마지막 2개 다원한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y축에 대해서 리플렉션 된 거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버티컬 스트레치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y값만 바뀌는 거죠. 제가 이 한 점을 잡을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3이 나옵니다. 자, 한 점을 더 해볼게요. 요 점이요. 원래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4,2잖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4는 그대로 두고요. 2에다가 곱하기 3에서 얼마 나와야 돼요? 6이 나와야 되네요. 자, 얘가 뭘로 바뀐다고요? 여기 6으로 바뀐다고요. 자,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의 모양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요 점은 몇 개? 5개 움직이고 밑으로 2개 가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5개, 밑으로 2개. 얘도 옆으로 5개, 밑으로 2개. 자, 이제 이 세 점을 연결을 해서 그리면 되는데 완전히 고난이도죠? 자, 이 정도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게 변형에 의해서 새로 생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데스모스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위에 16번하고 같아요. 그래도 그림은 그리지 않으라고 했으니까 해볼만 하겠죠? 자, 첫 번째요. Y축에 대해서 리플렉션 된다고 했으니까, 자, Y는요, F 쓰고 안에 마이너스 X 들어가겠죠? 버티컬 스트레치가 팩터가 3이랍니다. 아까하고 똑같네요. Y는 3F-X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1유닛이 레프트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 써볼까요? Y는 3F 하고요. 크게 괄호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앞으로 빼야겠죠? 그 다음에 X. 왼쪽으로 가면 플러스를 써줘야죠. 자, 이렇게 하고, 자, 밖에다가 2개 업한다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2요. 자, 이렇게 하면 17번이 완성됩니다. 18번입니다. 자, 식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하고 매칭시키는 거거든요. 자, A번요. 저희가 먼저 대충 그려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찾으려고요. 자, 보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죠. 이 정도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붙었으니까 이거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할게요. 자,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상태에서 팩터가요. 버티컬이 스트레치가 3이니까 이거 더 위로 올라가 붙어야 돼요. 이 정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X축으로 2칸, Y축으로 1칸 움직였으니까 자, X축으로 2칸, Y축으로 뭐 1칸. 이제 제대로 그려보면 대충 뭐 이렇게 뭐 위쪽에서 이 정도 생길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서 보면 어느 게 가장 근접한가요? 제가 볼 때 이거 C번이요. C번이 제일 닮은 것 같으네요. 자, A번은 C번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B번을 하겠습니다. 원래 그래프는요, 지금 검은색으로 그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뭐가 있나요? 앞에요. 버티컬 스트레치가 2죠. 그러면 X축에서 좀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요? 자, 이 상태에서요. X축으로 3칸, Y축으로 밑으로 2칸 움직여야 되니까 뭐 한 이쯤에서 시작해서 그래프는 뭐 한 요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서 찾아보면 자, 누가 그려냅니까? 자, 보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번은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C번 보시면은요, 일단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자,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뭐 이 정도 되겠죠? 거기다가요, 버티컬 스트레치 2 있으니까 X축에서 좀 멀어진 형태여야 되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요, X로 몇 칸이요? 왼쪽으로 3칸 정도 가고 아래쪽으로 2칸 가니까, 자, 그럼 그래프는 요쯤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런 애가 누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 A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번은 A라고 하겠습니다. 자, D번 보시면은요. 여기 0.25라는 숫자는 허리젠털 스트레치잖아요. 그러니까 Y축에서 좀 멀어져야 되겠죠? 자, 일단 이 정도로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X축으로 2칸, Y축으로는 마이너스 3. 그럼 X축으로 2칸, Y축으로는 마이너스 3.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누가 가장 닮았을까요? 자, 보면은요, G가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으네요. 그래서 D번은 G라고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보시면 마이너스 있어요. 뭐, 얘는요, 위에 붙었다, 아래 붙었다 상관없어요. 버티컬이 됐든, 호리젠털이 됐든, 어쨌든요, X, Y축 다 대칭이라 해도 어차피 같은 모양이잖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보면은 숫자 4가 있잖아요. 얘는요, 버티컬 스트레치가 되겠죠? 스트레치면은 X축에서 멀어진다, 뭐 Y축에서 멀어진다. 똑같은 얘기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좀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이거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좀 내려와야 되겠죠? X축의 이동은 없고 이렇게 뭐 이 정도로 될까요? 이렇게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서 보면 누가 가장 닮았나요? 남은 것 중에 요게 있네요. 자, 그래서 이는 F라고 하겠습니다.
자, F 보면은 이 앞에 마이너스 있죠? 거기다 0.5까지 있어요. 한 번에 갈까요? 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자, 0.5란 얘기는 컴프레션이니까 X축에 좀 더 근접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뒤집어진 상태에서 X축에 근접하려면 뭐 이 정도 될까요? 자, 이 상태에서요. X쪽으로 몇 개요? 4개 이동하고 Y축으로는 플러스 2 이동하니까 얘가 이쪽으로 4개, 이쪽으로 2개 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보면은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뭐죠? D가 되겠습니다. G번입니다. 자, 역시 마이너스도 붙였고 0.5도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 컴프레션이니까 X축에 근접해야 되죠? 자, 조금 더 좁은 폭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던 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거 한 번만 다시 쓸까요? 자,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요. 여기가 x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자, 원래 플러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요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얘는 다시 한번 누구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요걸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x쪽으로 몇 칸이요? 한 칸, y쪽으로도 한 칸. 한 칸 해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누굽니까? 오른쪽에 보면 H입니다. 자, 마지막 거는 B가 나오겠는데, 자, 일단 답을 쓰고요. 자,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 보면은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자,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버티컬 컴프레션이죠. 그러면 X축에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되니까 폭을 좀 더 넓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X축으로 어디로요? 왼쪽으로 4칸 갈 거고, 위쪽으로 한 칸 갈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그래프는, 자, 이렇게 생기는 애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면, 그쵸? 기본이랑 비슷하죠? 그림은 영 시원찮지만, 아무튼요, 이렇게 해서 18번을 마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대로요, 저희 식도 쓰고요, 그 다음 그림도 그리고 도메인하고 레인지 찾아야 돼요.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루트 x라는 애인데, 자, 버티컬 스트레치가 팩터가 2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a 값이 2라는 얘기죠. 자, y는 2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렉션을 할 거래요. x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트랜슬레이션 할 건데요. 오른쪽으로 4칸 가라 그랬어요. 자,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x 마이너스 4 하면 되겠습니다. 그림까지 그려보면은요, 자,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x축에 대해서 뒤집어지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치니까 좀 넓어지겠죠. 자, 어떻게요? 요렇게요. 자, 그 상태에서요, x축으로 다시 4칸 갑니다. 자, 여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죠. 도메인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도메인 x값이죠. x는 실수고요. 아까 요 자리가 4였잖아요. 자, 4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요. 자, 레인지는요, 여기 0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B번 보시면은요, y는 x분의 1인데 이 상태에서 버티컬 컴프레션이 팩터가 2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얘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분수인데요. 얘를 2분의 1이 아니라 0.5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y는 여기에 0.5가 들어가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밑에 x 씁니다. 1에다가 0.5를 곱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플렉션을 할 거래요. y축에 대해서. 자, y축에 대해서 리플렉션이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트랜슬레이션을 하는데 3칸을 왼쪽으로 간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괄호 쳐주고요. 왼쪽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3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4칸 다운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검은색 실선이 자, 원래 x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검은색 점선으로 그린 게 뭐냐면 쟤를 그냥 그대로 대칭을 시켜 놓은 상태예요. 자, 보시면 처음에 0.5라고 그랬습니다. 자, 버티컬 컴프레션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x축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이 돼야 되겠죠. 자, 요렇게요.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요.
제가 보니까 앞에 마이너스요. 이거요.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까지 한 상태에서 지금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X축으로 3칸, Y축으로 마이너스 4라고 그랬으니까 그래프가 여기에서 왼쪽으로 3칸, 그리고 아래쪽으로 4칸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뭐 대충 3칸, 4칸, 뭐 한 요 정도 된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림이 영 현찮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림이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요 선이 뭐예요? 여기가 3이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자, 그림 역시 이렇게 좀 돼야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제 도메인하고 레인지 쓸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둘 다 실수해서 거기까지는 써놨고요. 자, X축이요. 이 점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죠. 이 선에 닿으면 안 되죠. 자, 누구예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써줘야 돼요. X는 누구는 아니다. 마이너스 3은 아니다. 자, 이거 점근선의 개념입니다. 자, Y 같은 경우는 누구만 아니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4만 아니면 됩니다. 자, 보시면 그림 그리지 말고요. 여기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가면 레셔널 펑션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자, 요게 X 점근선이고요. 자, 얘가 Y 점근선이라는 거. 자, 그거 까먹지 마시고요. 자, 10번 해볼까요? 버티컬 스트레치가 팩터가 3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Y는 여기서 3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표시해주고요. 호리젠탈 컴프레션이 3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요. 팩터가 K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러면 K 값은 F분의 1이니까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역시 3이 나옵니다. 자, X까지 써주고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 칸, 그러면 마이너스 1 써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밑으로 6칸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메인하고 레인지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요. 여기 보면 버티컬 스트레치가 3이라고 얘기했죠. 자, 버티컬 스트레치 3의 의미는요. X축에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좁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요. 자, 호리즌틀이 있는데 이게 컴프레션이라고 하잖아요. 자, 컴프레션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Y축으로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돼야 되겠죠. 자, 이번엔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요. 좁고요. 날카로운 모양이 됐습니다. 제 마지막으로요. 오른쪽으로 한 칸, 6칸 아래 뭐 그러면 뭐 한 이쯤에서 시작해서 이 정도라고 그려볼까요? 자, 중요한 건 여기에서 수치겠죠. 여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제가 도메인은 미리 써놨어요. 자, 얘는요. 도메인 같은 경우는 실수 전체였으니까 저렇게 두고요. 자, 레인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아유,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한 칸에 다 하려고 노력했나봐요. 좀 많이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번입니다. 자, fx라는 함수가요. x-2, x 플러스 5. 자, 이거 2차 함수죠. 이런데 밑에 ABCD에 나오는 아이들의 x 절편을 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x 절편이 뭐예요? x축하고 만나는 한 점이죠. 자,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애가 x의 절편이 얼마냐면 2 또는 마이너스 5거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5고요. 여기가 2면은 그래프는 뭐 대충 뭐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나오는 조건에 따라서 x절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요. A번은 위에 있는 애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x절편은 뭐라고 할까요? 2 또는 마이너스 5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B번 같은 경우는요. 함수 fx가 있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자, 마이너스의 의미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그대로 2고 여전히 여기는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프가 뒤집어졌지만 x값은 그대로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4가 붙었어요. 이 말이 뭔가요? 버티컬 스트레치죠? 버티컬은 x는 가만히 두고요. y값에만 변형을 일으킵니다. 여기에서요, 이 점은 마이너스 5,0이고 여기는 2,0인데 x값에는 변형을 주지 않기 때문에 B번에서 x절편 그대로 마이너스 5 또는 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C번입니다. 일단 보면은요,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5에 있던 거가 이쪽으로 와서 5가 되고요. 자, 여기 2는 마이너스 2로 바뀌겠죠. 그러면 새로운 그래프가 탄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3분의 1은요, 호리존탈 스트레치니까 그래프가 Y쪽에서 더 멀어지는, 이렇게 넓어지는 모습이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프를 통해서 찾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치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3분의 1은, 팩터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팩터는 3분의 1분의 1이니까 3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호리존탈 같은 경우는 누가 바뀌나요? 자꾸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호리존탈 같은 경우는 x값이 바뀌니까요. 자, 원래 마이너스 2,0이 있고 5,0이 있었는데, 자, 이 자리에 팩터 3을 곱해서 얘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자, 여기는 1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새롭게 나온 x절편이 되겠습니다. D번의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로 인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 10분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5가 되죠. 그러면서 새롭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상태에서요, 플러스 2가 있네요.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로 태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2에서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번의 X절편은 마이너스 4 또는 3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요. 자, 여기 나오는 A, K, D, C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D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X축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C는요, Y축에 대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자, K는 호리존탈 값이었죠? 그래서 절대값 K가 1보다 클 때와 절대값 K가요, 0과 1 사이에 있을 때가 있었죠. 자, 절대값 K가 1보다 크면 저희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컴프레션이라고 얘기했죠. 컴프레션의 의미가 뭐죠? 자, 이거는 Y축에 가까워지는 거였습니다. 자, 요번에 여기는요, 이거 뭔가요? 스트레치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요, Y축에서 멀어지는 거였어요. 자, 여기 앞에요. 자, K가 0보다 작을 때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Y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였어요. 자, 마지막으로 A 값이 있습니다. 자, A가 1보다 클 때 있고요.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으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자, A가 1보다 크면 이게 스트레치였고요.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얘가 컴프레션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트레치라고 하는 건 그것에 대해서부터 멀어지는 거고요. 컴프레션은 그것에 대해서 가까워지는 건데, 자, A 값에서 그것은 무엇인가요? X축을 의미하고요. 자, K값에서 그것은 Y축을 의미하고요. 자,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22번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초록색이 원래 와 있는 X제곱이고요. 저희한테는 파란색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식도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A번이 설명이고 B번이 식인데 저는 식을 쓰면서 설명까지 다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가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저 여기다가 제곱 미리 쓰고 시작할게요. 자, D값이 X축으로의 변화인데, 자, 꼭지점을 보시면 여기 0,0이었다가 1위로 오면서 얘가 마이너스 6,2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 D값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전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플러스 6으로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X축에 대해서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A값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예요. 자, 이제 보면 얘가 폭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A값이 바뀐 건지 K값이 바뀐 건지 모르잖아요. 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요 점의 좌표 보이십니까? 요 점의 좌표가 2,4입니다. 자, 여기 위에 요거 지울게요. 자, 됐죠? 요 점의 좌표가 2,4라고요. 자, 그럼 그거에 대응하는 점을 찾을 건데, 자, 이렇게 딱 만나는 점을 찾아본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로 가서 2 하고 여기 잘 안 보이잖아요. 이 점이. 그래서 전 이 점으로 안 할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개, 4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가나요? 역시 4개 가는 거잖아요. 이 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폭이 4개, 그리고 몇 개요? 4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점을 찾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2구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점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하나만 찾아보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원래 처음에 점이 2,4였는데 새로 생긴 애는 4,4입니다. 그쵸? 자, 그럼 보세요. Y값은 변화가 없으나 지금 X값만 변화가 있잖아요.
자, 저희 x값만 바뀌는 거 뭐였어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외워두면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y값이 바뀌면 버티컬이고요. x값이 바뀌면 호리젠탈입니다. 그쵸? 자, 2가 4로 바뀌었어요. 이거 어떻게 썼냐면 저희 2에다가 팩터를 곱해서 4가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 팩터 값은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네요. 자, 그런데 팩터가 2가 나왔다는 얘기는 팩터는 다시요. k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는 k분의 1이고요. k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k값이었던 거예요. 물론 다른 점을 찾아서 하면 a값을 찾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k값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k가 얼마라고요? 2분의 1이라고요. 자, 이제 제가 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고요. 이제 f 안 써도 되겠죠? 자, 괄호 열고요. 아까 k값이 얼마였어요? 2분의 1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x 플러스 6이고요. 자, 이거 전체에 제곱돼야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너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2분의 1 제곱해주면 얘가 얼마 나와요? 4분의 1로 나오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빼고요. 뒤에는 그냥 x 플러스 6의 제곱 두고요. 자, 요렇게 써보려고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나를 더 하면 저는 지금 2,4, 4,4를 찾았어요. 아니, 도대체 그걸 어떻게 찾았어? 어떤 점을 찾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예를 들면 2, 원래 주어진 값이 2,4예요. 제가 여기에다 다시 써볼게요. 원래 주어진 값이 2,4입니다. 그럼 내가 찾아야 하는 점은 2,y거나 또는 x, 4인 점을 찾아야 돼요. 자, 이해가 되실까요? x는 똑같은데 y가 다르면 이거는 버티컬인 거고요. 자, y는 같은데 x가 다르면 이거는 호리젠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찾아야 되는데 뭐 뜬금없이 나는 5,7을 찾았어요. 뭐 5,8이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건 곤란하다는 얘기죠. 분명히 문제에서 주어질 때는 저희한테 요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 문제가 주어지니까 x가 같거나 y가 같거나, 자, 그래서 이게 버티컬인지 호리존털인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23번 문제입니다. 자, 하나는 y는 x제곱이고요. 자, 하나는요, y는 루트 x입니다. 자, 이 두 함수의 뭐 공통점, 뭐 비슷한 점 이런 거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fx에서 gx를 어떻게 얻냐고 물어봤는데 뭐 fx가 뭐고 gx가 뭔지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둘 다 파라볼라라는 거 정도요? 아무튼 포물선의 형태를 취했잖아요. 어느 쪽으로 뭐 오픈이 돼 있던 간에 둘 다 파라볼라라는 거, 이 정도가 제가 볼 때 공통점일 것 같고요. 자, 이제 어느 것에서 어느 것을 하나 얻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y는 루트 x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y는 x제곱이 있습니다. 이 두 함수가 무슨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이 관계가 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저는 원래 알고 있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얘네가 인버스 펑션이거든요. 자, 인버스 펑션 앞에서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둘 다 뭐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뭐 y는 x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자, 다 빼고. 자, 인버스 펑션이요. 일단 제가 얘를 가지고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x하고 y의 자리를 바꿉니다. 그럼 x는 루트 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y는 꼴로 바꿔줘야 되는데 보면 지금 y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또 우리 이런 거 못 참죠? 자, 양쪽에 대해서 제곱을 해줄 겁니다. 양쪽에 똑같이 제곱해주니까 등식의 성질에 위배되지 않을 겁니다. 자, 계산하면 y는 x제곱이잖아요. 봐봐요. 얘하고 지금 둘이 어때요? 똑같이 생겼죠? 자, 그러니까 얘가 2차 함수 중에 모든 부분이 아니라 2차 함수 중에 x값이 0보다 큰 부분이요. 그쵸? 이쪽이잖아요. x값이 0보다 큰 부분과 이쪽에 무리함수요. y는 루트 x는 서로 무슨 관계이다? 인버스 관계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선을 하나를 그어보면 자,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보시면 제가 지금 그은 이 선이 y는 x거든요.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버스 펑션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일단은 다 풀었죠. 자, 마지막에 리뷰 파트가 남았는데 이제 저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서 풀었던 거 한번 다 공부해 보시고요. 리뷰 파트를 여러분이 혼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아는 거, 모르는 거 나름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문제를 풀어 놓으면, 그거를 보면서, 마지막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한번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